지점 챔피언이 돼 있어요. 전 그게 제일 뿌듯해요. 여기서 무언가를 얻어서 그들이 성장하고자 마음먹고 지점에서 챔피언이 돼 있을 때 전 그게 제일 뿌듯하더라는 거예요. 지점 대부분 챔피언들 저 다 알 거예요. 물어보세요. 자, 변의 RP를 제가 고개 같아 하는 걸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할게요. 궁금해요? 네. 알겠어요. 일단 듣고 싶은 얘기 해줘요. 고객이 듣고 싶은 얘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얘기하지 말고 듣고 싶어하는 얘기하자. 그럼 사람들이 단기 저축에 대한 부분을 더 듣고 싶어 할까요? 장기 저축에 대한 얘기를 더 듣고 싶어 할까요? 단기. 그럼 단기적인 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내가 못 손대는 거니까 얘기를 안 합니까? 혹은 CMA 정도 얘기해 주세요. 펀드 하라고 합니까? 뭐 해주고 있어요? 적금 시켜요? 자,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단기 저축 뭐 제안해줘요? 단기는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한테 장기만 얘기하고 있나요 혹시? 장기만 얘기하면서 컨설팅을 해줬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죠. 그건 나를 위해서 일한 거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줘야지. 그게 안 풀렸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얘기를 먼저 해주고 그들이 그걸 가지고서는 만족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자, 단기저축 뭐로 해줍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 전 이걸 해줍니다. 어떤 거요? 적립식 펀드. 적립식 펀드는 어떤 식으로? 그냥 종목 골라줘요? 가서 물어보라 그래요? 어떻게? 여러분들 적립식 펀드 해요? 여기 투건이 코드 있는 분. 빨리 따셨네. 잘 활용하고 있어요? 코드 따고? 왜 그냥 머쓱한 웃음이에요. 자, 일단 RP로 갈게요. 우리가 단기적인 저축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은행 또는 증권사에서 거래를 많이 할 겁니다. 그쵸? 제가 상담을 좀 많이 해보다 보니까요, 80%의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은행은 안전한 곳, 증권사는 위험한 곳. 안 그러세요? 대부분 80%의 사람들이 은행은 안전한 거, 그래도 원금은 지킬 수 있을 거니까 라는 생각과 증권사는 위험한 거, 그래도 손해날 수 있잖아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여튼 간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요, 상업은행 CB, 투자은행 IB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네는 둘 다 은행이네요. 뭘 위험하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증권사는 위험하고 은행은 안전하댔는데 선진국에서는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으로 나눠진다고요. 얘네들은 둘 다 은행이에요. 뭐가 위험합니까? 투자라는 말이 들어가면 위험합니까? 투자와 특이는 다른 거죠. 그럼 투자가 위험한 것 같아요? 상업이 위험한 것 같아요? 사업? 사업은 뭐 하면 대박 나는 거지 뭐. 사업은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사업은 그냥 하는 거지 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선입견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생각의 차이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다. 아니, 투자은행이 우리나라에 투자은행이 있습니다. 조건은 한 4가지 맞춰야 돼요. 뭐 자본금이 4조가 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제가 그 얘기는 좀 패스할게요. 여튼간에 우리가 상호은행은 우리나라 시중은행과 동일한 업을 하는데 여기서 저축을 대표적으로 하는 게 적금이죠. 적금. 그럼 적금을 이래저래 설명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할 필요 없잖아요. 제 고객들도 아니고 다 알 거고. 저는 적금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금융상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래저래 설명 안 하고 상식으로 가십시다. 상식. 전 지금 올라갈 거예요. 눈앞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죠.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와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 무엇을 타야 되죠?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적금을 한다는 건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 널 정복해 주겠어 하고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누가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왜? 물가 상승률이라는 말은 들어봤잖아요. 정부에서는 뭐 1.2, 1.7이 뭐 0.9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통합 물가 지수, 토지 상승률, 부동산 상승률 다 합친 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체감 물가라는 겁니다. 그 체감 물가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쓰는 물건들,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만 오르는 것들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니 평균 3.2, 4.1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물가 상승률은 복리로 뛰는데 여러분들이 2%짜리 단위 적금을 들면 실수령하는 실질금리는 0.9%입니다. 0.9로 3.2를 잡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밑 빠진 독이 물 붓기 하는 건데 왜 그걸 하시죠? 그러면 나쁘다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이 필요한 거예요. 대안. 그쵸? 그 대안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적금 나쁘다라고 하고 대안을 뭐를 줘요? 오키. 또 증권, 채권 뭐 그럴 수 있어요.
대안. 저는 랩 어카운트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랩 어카운트 뭔지 아시는 분 손? 오케이. 넌 나한테 배웠잖아. 네, 랩 어카운트 아시는 분? 어떻게 알아요? 얘기를 해줬어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게? 거의 비슷해요. 오늘 정확하게 알고 가요. 랩 어카운트라고 하면 랩은 일상생활에 쓰는 랩입니다. 이거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 거예요. 어카운트가 뭐죠? 계좌입니다. 이 계좌 안에 여러 가지의 금융상품을 담고 일상생활에 쓰는 랩으로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하나의 금융상품을 만들었다는 게 랩 어카운트예요. 이 랩 어카운트라 하면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종합자산관리 방식의 상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종합자산관리. 자산관리를 위한 상품이래요. 여러분들 자산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자산관리사라고 표현하죠? 근데 돈 있는 사람 중에 랩 어카운트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보셔도 되고요. 돈이 있는데 랩 어카운트를 못하고 있습니다. 옆에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랩 어카운트는 필요한 금융상품임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자산관리를 위한 상품이래잖아요. 여기를 보게 되면 금융자산관리사가 고객의 투자 성향과 적절한 운용과 배분 투자 종목을 추천해줘야 돼요. 즉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따라붙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가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지금 랩 어카운트를 처음 들어요? 왜 평소에 랩 어카운트에 대한 접한 거를 못 들어봤을까요? 심플해요. 우리나라 증권사는 랩 어카운트 최소 단위가 3천만 원이에요. 3천부터 운영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적금 들려고 했던 것을 못 접하는 거죠. 얻을 수 없는 정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의 괴리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이 계속 버는 거고 없는 사람은 계속 힘들어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왜 증권사에서는 3천만 원부터 랩을 만들었을까요? 이유 알고 있는 분. 증권사에 그 고객을 관리해주고 싶은 고정되어 있는 거기 소속된 PB들은요. 일단 3천만 원 미만의 고객은 자신들의 실적과 아무런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지. 이 사람 1,000만 원 맡겨준 거 운영해서 수익 많이 내줘봐야 내 실적에 아무것도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시당초 3천부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부터 1억 맡겨줘야 고객님, 1억에서 10억 맡겨줘야 사장님, 10억 이상 맡겨주니까 회장님 이러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산 관리를 한다는 부분은 왜 그렇게 되냐? 그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적금을 들어서 3천을 만들었습니다. 증권사에 왔어요. 랩 어카운트 추천 못 받아요. 왜일까요? 3천을 지고 와도 왜 못 받죠? 더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3천을 지고 와도 랩 어카운트를 추천 못 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서비스에 인색해서 그래요. 즉 우리 해외 나가가지고요 가전제품 상담을 1시간 동안 붙잡고 있으면요 그들한테 상담비를 내야 돼요. 식당 가도요 서빙하는 사람들의 팁이 다 달라붙어 있죠. 숙박을 하더라도 1달러씩 왜 놉니까? 청소부 하는 사람들의 서비스에 대한 페이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LG 베스트샵을 가서 1시간 반 동안 괴롭히고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중에 올게요. 그들에게 상담료 냅니까? 피 줘요? 서비스에 페이 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들이 3천만 원 딱 들고 와가지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 사람한테 시간당 30만 원의 상담료를 내야 돼요. 증권사의 대표 PB들은 대부분 시간당 30만 원 받아요. 참고로 저는 시간 상담료를 받고 상담합니다. 전 고객들한테 얘기해요. 1시간에 30만 원이라고. 근데 페이하고 상담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 들을지 모르는데 30만 원을 페이하면서 상담을 들으려 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하죠. 그러니까 창구 직원한테 가는 거예요. 좋은 상품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까 끼키야 추천받는 게 펀드입니다. 근데 창구 직원들이나 흔히 해줄 수 있는 그런 펀드 추천해 주는 거를 해주면서 전문가라고 한다고요? 그들도 다 알아요. 그게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를. 그럼 왜 전문가라고 랩 어카운트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 이렇게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대기업의 회장의 조카가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요. 이 신입사원이 자기 동기들이 있을 거잖아요. 요 회장의 조카는 손주든 뭐 이렇게 이 사람은 별일 없으면 임원이 될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자기 동기를 쳐다보는 시선은 뭘까요? 그래요. 복사기 1, 프린트 2, 커피 자판기 3이에요. 안 그래요? 진짜 전문가들은요. 은행 창구 직원, 증권사 창구 직원들은 사무 업무 직원 이상으로 안 봐요. 근데 일반 고객들은 그들을 전문가라 생각하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좋은 상품이 있죠? 그들은 이름이라는 권한이 없어서 상품을 그들에게 맞게 추천을 못해요. 정해져 있는 기획된 상품만을 권유할 수 있죠. 그래서 과거 수익률은 미래를 대변하지 못하니까 손실에 대해서 저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는 정해진 레퍼토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고 할 수 있다면 그것들을 분석하고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닌가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노력하시면 돼요. 당장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게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바라보고 간다고 하면 일은 더 쉬워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인들 어떻게든 계약 빨리 받고 퍼포먼스 치고 올리고 요거에 집중할 게 아니라 3년 후에 더 편해지는 일을 만들 수 있는 활동이 누적된 활동을 저는 지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년 후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반짝 스타가 되는 게 아니고요. 3년 후에 더 나이스한 삶을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투자 자문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종합금융 서비스라 할 수 있으며 선진국 투자은행의 보편적인 영업 형태다. 우리나라는 시중은행에 가서 적금을 한댔죠. 근데 선진국 투자은행 외국인들은 뭘 한다고요? 레버 카운트를 적금처럼 들어요. 자, 그럼 이제 그들은 3천만 원씩 적금을 든다? 맞습니까? 그렇죠. 적립식 레버 카운트는 존재합니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나라에 적립식 레버 카운트가 허용된 증권사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게 정보 아닙니까? 고객들은 이걸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세요? 네. 그냥은 안 알려주시. 네. 여유가 없어서 생각지도 못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자, 단기적인 걸로 고객들과 풀어나갔어요. 그들이 원하는 걸 줬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장기저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장기저축을 제안하려고 하지. 근데 우리가 장기저축을 얘기하면 고객들의 반응이 어때요? 이렇잖아요. 지금 당장 쓸 돈은 있어서 여유가 없어서 생각지도 못한다고, 할 돈이 없다고, 놀러갈 돈은 있으면서 할 돈 없다고 안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변액 적립 잘 받아요? 혹시 생활정월 하이브리드로 뭐 저축까지 된다는 식으로 하진 않죠? 용감종을 그렇게 안 하고 계시죠? 그런 사람 만나면은 절대 잘 안 만나기를 바라세요. 당신들의 고객이. 내 세미나를 간다고 하면 절대 말리세요. 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괜히 내 강의를 듣고 나는 제안도 안 했는데 본인들이 민원을 걸어요. 나는 제안도 안 해요. 그냥 내 강의 왔던 사람일 것 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꼬투리 안 잡힐 활동을 하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꼬투리 안 잡힐. 어떤 누군가가 분명히 우리는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알아요? 회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래요. 근데 그거를 하지 말라면 안 해야지. 제대로 하자고요. 그래서 뭐예요? 종신보험 사망으로 가세요. 종신보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면 제 강의로 오세요. 종신보험 받는 방법 더 심플하게 알려드릴게. 쉬우면 쉬울수록 계약 체결은 잘 돼요. 어렵게 말하는 건 사기치려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말이 어려워지는 건 사기칠 생각으로 어렵게 하는 거지, 쉬우면 쉬울수록 계약을 잘하게 돼 있어요. 뭘 그렇게 포장을 하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린 정의만 얘기하자고요. 정의. 자, 로또를 당첨됐습니다. 10억이. 나름 저 돈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벌어요. 오케이. 자, 어디 보자. 지금 정말 집중을 많이 해주셨던 분이 좋아요. 우리 안경 쓰신 미남분. 누군지 알겠죠? 손 들어봐요. 아, 왜 그래요? 뒤돌아보지 말고. 손? 네, 맞아요. 제가 아까부터 집중을 너무 잘해주셔서 10억 드릴게요. 좋죠? 자, 여기서 그냥 10억을 드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금전적인 가치가 아니라 집중 잘해주시고 저한테 미소를 보내주시는 게, 이 힘든 분위기에서 저한테 기운을 막 나가끔 해주니까 그걸 가치로 환산했더니 나 5억의 가치는 받은 느낌이야. 본인도 그 정도를 썼다고 생각했다고 비유를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5억은 벌었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로또에는 세금이 존재합니다. 3억 이하는 20%, 3억 이상은 30%. 그래서 10억 중에 2억 9,700이 세금이에요. 와,
내가 5억 정도는 페이를 했고 5억 얻었구나 생각해가지고 좋다 하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2억 9,700을 세금으로 내라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운 사람 있어요? 단순 불로소득 말고 페이를 하고 얻었다고 했을 때 아깝겠죠? 더 아깝게 해드려요. 2017년 4월 1일에는 4월 1일 전에는 안 내도 됐는데 2017년 4월 1일이 지나서 이제 무조건 내야 된다면 고객님 2017년 4월 1일 날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관심 없었겠죠. 왜? 그 분야가 아니니까. 그 2017년 4월 1일 날 신문에 대문짝 나고 데모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를 전혀 모르셨잖아요. 왜? 그 분야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럼 그거를 방어해 줄 수 있게끔 옆에서 말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는 옆에 계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이유는 뭐예요? 그걸 말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옆에 없었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은 알죠? 2017년 4월 1일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몰라요? 몰라요? 이 얘기가 얼마나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로서 좋은데 2017년 4월 1일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수익과 세금의 관계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한마디로 금융상품 투자에 있어서 수익과 세금의 관계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써있죠.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세도 투자 수익으로 연결된다라는 건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봤어요? 절세도 투자 수익으로 연결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투자 많이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만큼 세금이 중요하다는 말은 알지만 막상 어떤 상품으로 어떻게 세금을 대비하고 이래야 되는지 몰라요. 고객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자, 여기 4%짜리 금리와 4.5%짜리 금리 상품이 있습니다. 어떤 거에 투자하시겠어요? 저는 4.5에 투자하겠습니다. 손! 저는 손을 안 든 사람들을 정신병자로 봐도 됩니까? 그래요? 4% 좋아해요? 숫자 4, 죽음의 4가 더 좋지. 4.5는 뭔가 좀 이상해. 이런 겁니까? 아니면은 눈으로 딱 마주쳤는데도 반항해. 그냥 이거 왜 들어야 돼? 이런 건 아니죠? 그쵸? 그냥 참여율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소극적이고 그런 거 맞죠? 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대놓고 자는 분은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하는 말이. 자, 당연히 상대적으로 우리는 금리가 높은 4.5의 상품을 투자하게 될 겁니다. 맞죠? 우리 비과세 금융 상품이라고 했을 때 4%와 4.5가 과세 상품 일반 과세 15.4%만 떼도요. 세후 수익률은 이렇게 바뀝니다. 4%는 4%가 되고 4.5는 3.8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비과세 하는 건데 그 비과세의 사업비 이런 구조에 대한 것들만 잘 풀어낼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그 오해 없었으면 좋겠는데 듣기 싫으면 나가셔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제 정보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전 고객한테 돈 받고 상담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뿌리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제가 자발적으로 하겠다라고 한 거죠. 왜? 그 이상의 정보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바라니까 나누고 싶은 건데 듣기 싫으면 나가도 돼요. 듣기 싫은 티를 팍팍 내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 하고 싶은 열정이 막 올라오다가도 막 쭈그러들어요. 그럼 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나? 저 강의를 많이 하고 그리고 원래 저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 입으로 이렇게 막 하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좀 느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도움 안 돼요? 도움 안 되면 여기서 끊고 나가지 뭐. 도움 되십니까? 네. 저는 서로 간의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못 듣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린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해드린 거 다 들어본 얘기예요? 여기 들어봤다 손 한번 들죠? 어디서 들었어요? 저희 지점에 있었어요. 내가 지점에 갔어요? 그 나한테 들은 거구나? 그래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저한테밖에 못 들을 거예요. 왜? 제가 어디서 배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하는 얘기는 제가 다 만든 거예요. 브레인으로 통하는 사람들 있죠? 대를 이어서 ING 브레인, 이제 오렌지 라이프죠? 오렌지 라이프에 브레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컨셉을 만들고 그 컨셉이 퍼지기 시작하죠. 많은 선배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누는 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만 느끼면서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다라고 가져가실 수 있다면 전 분명히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활동이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냥 좀 집중해줬으면 좋겠어. 저도 하면서 같이 느끼고 좋아요. 여러분들한테 많이 나누니까 여러분들의 성장이 기대되면 이러면 좋겠죠?
저도 그게 바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성장해주고 이 중에 챔피언들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상원 로얄이든 솔로몬 닉스든 제 소개를 할 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해달라고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당신 소개 프로필에는 나를 넣어주세요, 나를 얘기해주세요 했을까요? 저는 그들에게 감동 먹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지금 제 후배들이요, 제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저를 통해서 많이 성장을 했다면서 얘기를 해주는 게 너무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갖고 비장에 있는 무기를 오픈하지 않으면서 그냥 대충 보여줄 정도만 얘기해주고 남들 해줄 만한 얘기만 해주면서 내가 가진 거는 꽁꽁 싸매놨으면 그런 얘기 못 들었겠죠. 나눌 수 있는 건 다 나누고 그걸 통해서 내가 바뀌었다라고 하고 바뀜으로써 나한테 감사하다라고 본인들이 외부에서 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더 보람을 느끼겠더라고요. 더 나누고 싶은 거야. 진짜 지금 여러분들 오렌지 라이프에서 연차 7년 미만에 진짜 퍼포먼스 잘 내는 사람들 대부분이요, 저한테 영감 많이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지점 가서 선배들한테 물어봐봐요. 강철 안 해요. 많은 걸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장을 바라서 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증권사 레버 카운트였습니다. 증권사 레버 카운트는요, 장점이 이래요. 수수료가 저렴하고 납입이 자유롭고 계약 기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걸 원하지 않겠어요? 수수료가 저렴하고 납입이 자유로우니까 넣었다가 안 넣어도 되고 계약 기간이 없으니까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는 거. 사람들은 이런 걸 원하죠. 근데 내가 너무 좋은 얘기만 하면 사기로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단점을 얘기해 줍니다. 리밸런싱 다 아시죠? 리밸런싱은 중요한 겁니까? 아닙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 있나요 혹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리밸런싱은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관점에서? 투자 수익률의 관점이 아니라 안정적인 성장의 관점에서. 투자 수익률을 내고 싶다고 하면 변액으로 내려고 하지 마세요. 레버 카운트로 내는 게 아니에요. 투자 수익률을 내고 재테크 쪽으로 성과를 내고 싶으면 시장을 대응해야 됩니다. 사고 파는 행위. 주식과 ETF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주식과 ETF도 1인 맡아서 운영을 해드리나요? 저는 1억 이상 맡긴 분들의 주식과 ETF를 제가 직접 운영을 해드려요. 맡기지 않아요. 못 믿어서. 저는 지금까지 시장에서 마이너스 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마이너스를 크게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다 경험이 있어서. 자, 리밸런싱에 대한 수수료가 생긴다는 게 단점이라는 부분이에요. 증권사 레버 카운트는. 그리고 세금을 내야 되죠. 여러분들 세금 안 내는 금융상품 아는 거 다 얘기해봐요. 세금을 안 내도 괜찮은 금융상품 뭐 있죠? 보험 장기저축 비과세,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 2020년도 넘어가면 3억까지가 대주주가 됩니다. 이제 대주주가 15억에서 3억이 될 거예요. 그럼 대부분 기업의 임원들은 다 자사주 3억 이상을 갖고 있어서 그들은 투자를 해도 세금을 내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ISA 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400만 원까지밖에 비과세가 안 돼요. 브라질 국채 비과세. 요즘 리스크 굉장히 크죠. 걔네들은 정치적 이슈가 있어가지고 작년에만 들어가도 28% 손해가 나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제 고객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제일 스트레스예요. 또 뭐 있나?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 비과세는 작년에 끝났고 62세, 지금 62세부터 64세부터인가? 64세부터 할 수 있는 비과세 저축 펀드도 있어요. 그 외에는 또 아시는 거. 그 중에 정말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내부적인 거에서 비과세 끝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과세의 역할은요, 그 자체적인 수익률을 커버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덕지덕지 붙어있는 자산의 세금을 지워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수수료가 저렴하고 납입이 자유롭고 계약기간이 없는 것을 통하여 유동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묶이지 않게끔 돈을 운영해야지. 죄에다 묶어놨으니까 돈도 못 불리고 자산 손해본다고요. 그게 뭐예요? 적금으로 묶어두고 보험으로 묶어두고 그랬기 때문에 손해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또한 우리 세금적인 부분에서 세율이 가장 높은 게 상속세 증여세라 그러죠. 상속세 증여세율 알고 계시는 분? 1억 미만은 10%, 1억에서 5억은 20%, 5억에서 10억은 30%, 10억에서 30억 40%, 30억 초과는 50%. 세율은 제일 높아요. 근데 얘네들은 10억까지는 공제를 해주죠. 일괄 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 금융자산 공제 5억, 그리고 성실신고에 대한 공제. 12억 넘는 자산, 12억 정도까지는 세금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돈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될 거예요. 상속세, 증여세.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모든 사람에 있어 빈곤을 제외한 가장 무서운 세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여러분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만만히 보지 마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반적으로 6억 정도 건물 갖고 있는 거 팔아갖고 은행에다가 잠깐 넣는 다음에 건물 좀 이렇게 물건들 막 바라보고 있는데 1년 동안 못 샀어. 그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돼요. 일반적으로 저한테 2억 맡겨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저는 2억 정도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거든요. 2억 받아놓고 그거 운영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될 테니까 절세에 대한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미래에 편안하게 살고자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자산 불리는 것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관가하다 보니까 엄청난 뒷감당을 지게 되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지금 내가 RP하고 있는 거? 저 고객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초과소득에 대한 배당은 뭐죠? 주식에 투자를 해서 기업이 성과가 많이 나고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이 투자해 주신 주주님 감사합니다 해서 드리는 거죠. 은행에다 돈을 맡겨줬으니까 맡겨주신 고객님 감사합니다 이자 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자 소득세랑 배당 소득세는 세율이 같죠. 그거예요. 그걸 합쳐서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내 소득에 맞춰서 15.4%의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소득 세율로 내는 거죠. 자, 2013년도까지는 4천만 원이 기준이었습니다. 이게 2014년도가 되니까 2천만 원으로 줄어들죠. 이러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세를 내는 사람이 9만 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9만 명이 나온 이유는 우리나라는 투자를 거의 안 하기 때문이에요. 죄다 부동산, 은행, 보험이죠. 투자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투자의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가고 있죠. 그럼 이게 부각될 거예요. 근데 이것만 바뀌었나요? 자, 2013년 이전에는 비과세 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내고 비과세를 할 필요 그런 걸 돈 있는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한 거예요. 모르니까 그걸 했어도 안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10억 한 번에 가입해서 20억 때려 넣어가지고 30억씩 세금을 지웠지. 그게 2013년 1월 1일 일시납이 2억으로 줄어듭니다. 왜? 그렇게 절세를 하려고 했던 것들을 막기 위해서 10억 넣고 20억 초과 납입해가지고선 막으려는 거를 이제는 2억까지밖에 못하게 막아버렸으니까 그걸 못하죠. 이제 어떻게 바뀌었을까? 월납으로 바뀝니다. 월 1000 가입해서 2000 추가 납입, 월 1000, 2000, 월 1000, 2000 이렇게 해서 3억 9천씩을 1년에 계속 절세를 해나가는 방법을 선택했죠. 모금 장기저축으로. 근데 그게 2017년 2월 3일 일시금을 1억으로 줄어들이고 일시납에 월적립에서 150만 원을 딱 픽스를 해버립니다. 이 150이 나온 이유가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150만 원씩 보험료를 어떻게 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바뀐 것 같아요? 월천 넣고 2천씩 넣어가면서 세금 지워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을 막으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을 더 옥죄게 된 거지. 이게 2017년 4월 1일 날 적용이 된 거예요. 이제는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시간에 투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에다 배팅하는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세금 내는 거를 2017년 4월 1일에는 방법이 있었으나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시간 외에는. 지난달이었죠.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2천에서 1,000으로 줄어듭니다. 1,000으로 줄어들면서 9만 명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38만 명이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죠? 하루 만에 철회를 했죠. 기획재정부에서 은퇴 준비도 안 된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 큰 부담입니다. 건강보험료도 이제 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하면서 웃음거리가 됐잖아요. 하루 만에 철회를 했으니까.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취소합니다. 된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정부에 힘이 없잖아요. 강압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둥글게잖아요. 반대하는 열이 너무 하니까 이게 그거를 생각한 거예요. 근데 다음 정부는 어떻게 될까요? 주변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강압적으로 하는 정부가 들어서면 하람하는 거지. 정부가 원하는 건 뭐예요? 증세죠, 증세.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뜯어낼 수 있을까? 그럼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 얘기가 불거질까요? 안 불거질까요? 하려 했는데 말렸으나 내가 하자면 하는 거야. 나라에 그게 필요해 하면은 막 가면은 바뀌겠죠. 1000으로 바뀌고 이게 없어지지 않을 법이 있어요? 없어질 수 있겠죠. 그럼 얘가 바뀌었을 때 뭐가 같이 바뀌었어요? 비과세가 같이 손댔습니다.
비과세도 작업을 당하게 될 거예요. 왜? 지금 국가별 이자소득세가 네덜란드는 60%, 영국은 46, 미국이 46%, 영국은 40%를 내요. 이들은 그래서 복지라도 좋지. 우리나라는 15.4%를 내면서 복지가 없잖아요. 근데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테두리를 씌우고 월 소득이 4,600을 넘으면 26.4%, 8,800을 넘으면 38.5%, 1억 5천을 넘게 버는 사람은 41.8%, 3억을 넘으니까 44%, 5억을 넘게 버니까 46.2%를 소득세로 내고 있어요.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고객이 의사예요. 의사들이 우리나라 소득계 1위죠. 금융계가 2위고 임대업이 3등이고 그럼 평균이 2억 5천, 2억 1천인데 그 사람들은 소득세를 이만큼 내면서 받는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절세가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럼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이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비과세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상품이 뭐예요? 바로 얘기해 드리려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니즈 다 오죠? 아 이게 필요하거나 니즈 안 와요? 왔어요? 네. 근데 이걸 무뎌 사람들이. 그러다가 언제 겪어요? 은퇴할 땐 다 겪어요. 은퇴할 때 현금 300만 원씩 받으려고 하면요, 적어도 현금성 자산이요 얼추 5억 이상은 돼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 돈들 어디에다가 방치시켜 놓을 건데 그 돈들에서 이자가 안 생길 것 같아요? 저한테 2억 맡겨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니까 5억 정도 나오고 부동산 하나 팔아서 현금성 만들면 이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엄청나게 생길 거예요. 1,000만 원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근데 언제 느끼냐? 나이 먹고도 그거 모르고 있다가 왜 이렇게 적게 받아? 알아보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뜯겼다네. 친구 물어보니까 너도 내고 얘도 내고 쟤도 내니까 뭐가 돼요? 아 나도 내야 되는 것 같다. 이게 뭐예요?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 명언 있죠, 명언. 우리는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럼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안 낼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 만들어줄 수 있어요? 무엇으로 만들어줄 수 있죠? 그 비과세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그들이 만족하는 대로 해줘야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어야죠. 그들의 목적에 맞게 해줘야죠. 그게 바로 보험사식 레버 카운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레버 카운트를 처음 들어요? 보험회사에는 레버 카운트가 없나요?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모브 큐브 변액 적립은 레버 카운트예요. 그게 보험사식 레버 카운트입니다. 얘는 단점부터 얘기를 하죠. 사업비가 높아요. 납입이 의무예요. 계약기간이 장기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목적 자금을 둘게요. 이거 자녀 교육비로 줄 거야. 5년 안에. 뭘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증권사 랩을 하겠어요? 보험사 랩을 하겠어요? 당연히 증권사 랩을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사업비 높은 것보다 적은 게 좋고 납입이 자유로운 게 의무보단 낫고 단기 계약기간 없는 게 오래 내야 되는 것보다 좋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혓바닥에 놀아나서 이걸로 그렇게 하죠. 목적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이걸 알았으면 당연히 이걸 했을 건데 모르니까 이거라도 하라고 하면서 적금과 비교해 주잖아요. 변액을. 왜 적금과 비교를 합니까? 적금과 비교 대상이 변액밖에 없어요? 적금과 목적이 달라요. 그럼 왜 투자로 가냐 이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변액을 왜 해야 됩니까? 변액은 장점 때문에 하는 거죠. 리밸런싱 수수료 면제, 세금 면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300만 원을,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가 300만 원씩을 나에게 돈을 맡긴다고 합니다. 어떻게 받아야겠어요? 250은 증권 랩으로 받아야지. 50만 원은 목히 받는 거예요. 왜? 젊은 신혼부부들은 써야 될 일이 많습니다. 집도 사야 되고 차도 바꿔야 되고 이래저래 뭐 해야 되고 할 게 많죠. 근데 그걸 묶어놔서 그걸 대출로 쓰면 됩니다. 중도인출 쓰세요. 그들이 참 좋아하겠어요. 안 그래요? 쓸 수 있는 거 쓰게 해주라고요. 돈을 쓰면서 모으는 겁니다. 절약해서 모아서 돈 못 모아요. 왜? 해야 될 걸 참았으니까 한 방에 터지는 거야. 쓰면서 모으게 해주고 목적을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달성할 수 있게끔 옆에서 서포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45세를 기준으로 집 있고 차 있고 애들 교육 거의 다 끝나갈 것 같은 게 어느 정도 얼추 보여요. 이 사람들의 고민은 뭘 것 같습니까? 은퇴 준비 말고는 없어요. 어떻게 상속을 해줘야 되냐 이거 고민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퇴 준비를 딱 하는데 증권 랩으로 10억을 만들었어.
5% 수익을 냅니다. 이자만 5천이에요. 한 달에 400씩을 꺼내 쓸 수 있는 희망찬 꿈을 꾸고 있죠. 근데 우리가 수익률 관리를 위해서는 리밸런싱을 써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버튼 한번 띵클릭하면 팔고 새로 사는데 판매 보수 1%가 빠집니다. 10억에 1%면 얼마? 1,000만 원. 1년에 몇 번 눌러요? 평균 3, 4회예요. 3천에서 4천이 수수료입니다. 내가 인출해서 쓰려고 할 때 원금 꺼내 쓰는 거예요? 이자 꺼내 쓰는 거예요? 5천 수익 내면 400씩 꺼내 쓸 이자 꺼내 쓸 생각이었잖아요. 그 꺼내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평균 8,800의 연봉은 넘겠지. 38.5%. 600을 꺼내는데 250이 세금이에요. 곱하기 12하면 3천만 원이 세금입니다. 10억 정도 보유한 사람이 그냥 5%씩 수익 내서 5천만 원 벌면 수수료가 3천, 4천이고 세금이 3천이에요. 아주 나이스한 은퇴죠? 임원들하고 얘기해보세요. 그게 되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은퇴 준비하는 그 시점, 집 있고 차 있고 그 시점, 자산을 옮겨야지. 뭐로? 보험사실 레버카운트. 추가 납입을 일찍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들이 할 거 다 갖추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선 추가 납입을 해서 여기서 10억을 만들면 어떻게 되죠? 수익률 관리를 위한 리밸런싱. 수수료 면제. 왜 면제죠? 리밸런싱 수수료 왜 면제인 것 같아요? 리밸런싱 수수료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자산운용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받는 게 아니라 자산운용사가 가져가는 거라고요. 증권랩에선 고객 계정에서 운용사가 빼가고 보험사식 레버카운트는 우리 회사가 내줍니다. 사업비가 왜 높은 것 같아요? 초기에 많이 떼서 불려놓고 미래의 뒷감당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는 손해 안 보죠. 왜? 중간에 다 해지하니까. 해지하는 이유는 뭘 것 같습니까? 처음부터 잘못 팔았으니까. 해지해서 쓰게끔 팔았잖아요. 자금을 지키기 위해 판 게 아니라 목적을 달성해서 수익 내서 팔자, 이익 내서 쓰자 이렇게 팔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팔아왔는지, 어떻게 컨설팅을 해줬는지 느낌 다 와요? 여러분들이 고객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혜택을 버리고 쓰고 싶습니까? 무조건 오래가는 거예요. 수익 내서 수수료 면제 4천만 원씩 덩어리가 더 펌핑이 되지. 인출해서 쓰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면제 세금이 없어요. 600을 인출하면 600이 꺼내지는 거지. 밖에 있는 덕지덕지 붙은 세금들을 집어넣고 세탁해서 쓰는 계좌, 그게 보험사식 레버카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적립보험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주는 그 금융상품보다 좋은 게 있겠습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15.4%만 해도 4.5% 금리는 3.86가 나온댔잖아요. 38% 찍으면은요 4.5를 해도 2%도 못 받는 거야. 여러분들이 해주는 상품은 어떤 금융상품보다 좋은 상품입니다. 자신을 갖고 하라는 거죠. 그거를 종신보험으로 연금처럼 그들의 연금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금이 얼마 필요한지 계산해봤어요? 그걸 가지고 받는 액이 물가상승률 커버해줄 것 같아요? 181%가 수익이 나면은 그게 40년에 81% 그러니까 100%는 원금이고 81%를 40년 만에 내면 남은 게 40을 해야 연평균 수익률이고 2.1%도 안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팔기 쉽게 얘기하면서 그냥 팔아서 퍼포먼스 올리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하는 사람한테 걸리면 빚증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잘 팔겠다라고 컨셉 갖다 들이대면요 제대로 하는 사람한테 걸려서 다 깨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 제가 왜 클로징률이 95%예요? 전 보험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전 지금까지 만나서 단 한 명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내 주위에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근데 사람들은 내 말에 신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준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지. 저는 꼬투리 잡힐 짓을 하질 않아요. 누가 나한테 치고 들어올 짓 자체를 아예 안 만들어요. 그래서 누가 붙어도 오픈 다 하고 다 해보라고 하세요. 그랬다가 그 사람 잘못 걸리면 아주 끝나요. 왜? 저는 팩트로 조심니까. 그럼 뭐예요? 아닌 곳에서 나오는 힘이 노력해서 많이 알고 나니까 그냥 붙어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전문가가 되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거 못 팔겠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금융상품 1순위는요 레버카운트 우리 모기업 변액 적립이 1순위가 돼야 돼요. 모든 금융상품의 1순위는요 적립보험부터 시작이에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신 좀 붙어요? 장기저축이란 목적 자금이 아니라 절세를 위한 상품입니다. 얘는 해지를 해서 쓰는 게 아니라 가져가면서 평생을 보유하고 밖에 있는 돈 세금 지우고 쓰는 계좌예요.
해지할 일이 없죠. 유지율이 왜 좋아요? 가져가야 됨을 아니까. 그걸 너무 무리수 던지지 말아도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무리수 안 던져도 할 사람은 다 합니다. 체크 포인트, 전문성 향상은요, 계약을 잘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큰 계약을 제대로 권유하기 위해서 우린 전문성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 있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핸들링 할 수 있겠어요? 돈 있는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핸들링을 하죠? 남들 다 얘기하는 것만 얘기하면요 비교당해요. 남들이 안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돼야 그들은 옆에 두고 싶어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지금 성과 퍼포먼스 안 나오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바뀌는 걸 통해서 어떤 방향성을 보고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앞으로 2, 3년, 5년 그 미래를 아주 크게 바꿔줄 거예요. 고객 관리에 대한 얘기. 이제 변액 얘기 안 할 거예요. 도움 좀 됐어요, 변액은?